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책을 하나 썼는데, 이름이 서정 투자교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책을 구입하셨을 텐데, 제가 책을 한 권씩 더 드렸거든요. 이제 더 드린 이유는 제 속마음은 거의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그걸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그 책은 또 술술 잘 읽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투자 시장에서 그냥 판판이 외국인 기관들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깨지는 거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한 권을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에게 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으신 분에게 꼭 말씀하셔서 그냥 진짜 맘먹고 읽으면 하루 저녁에도 다 읽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휙 집어 던져 놓으면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져요. 그래서 그 안에 각종 그 상황들이 있어요. 관심 종목 고를 때, 리스크 관리할 때, 투자 아이디어 정립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매매하시기 전에 그 관련된 페이지를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70세가 되도록 열심히 노동을 해도 삶은 그냥 제자리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고 이게 자본주의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라고 여러분께서 독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투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잘못된 정보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도 함께 그걸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 말고 낙후되어 있는 이 투자 시장의 민주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한 단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서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에 왜 시장이 출렁거리는지 우선 그거를 시향 삼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연초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미국 금리 문제. 그래서 어제도 FOMC 의사록이 밤에 공개가 됐는데 연준 위원들 중에 투표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게 거의 확실한데 11월 달에는 또 25bp 올려야 될지 모른다. 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젯밤에 그동안 이제 마의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했던 위에 여기를 넘어가면 이거 진짜 무서워하던 그 선이 4.24였는데 거기를 넘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공포.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시간의 문제이고 미 연준은 데이터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그 지표를 보이게 되면 금방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설령 또 한 번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 연준 금리가, 기준금리가 5.75선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정말로, 그러고 나면 그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담대만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통상 우리가 그 과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 좋던 시절에 그때는 금리를 저렇게 한 5.5 레벨 5까지 올리고 나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렸잖아요, 작년 연초에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0이었어요. 1년 내내 올린 거야. 1년 내내 올려서 4.5 이렇게 막 올렸고, 올해도 들어서 25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그러면 미국 경제가 둔화가 돼야 돼요. 소비도 줄어들고,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저축하려고 그러고, 기업들도 아이고 이 금리에서는 나 소비자들이 소비가 줄 걸로 예상을 하면 기업의 투자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소비자들이 안 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투자를 많이 해서 제조업 생산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제조업이 됐든, 뭐, 일반 유통이 됐든 간에.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바라는 건데, 이번에는 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영향을 보통 이제 금리를 피크로 올리고 나면 6개월 뒤부터 이제 그게 반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크게 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또 미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예년만큼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덜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덜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도 그러하고 투자도 그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왜 그럴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그 신냉전 시대, 중국이 가라앉고 그만큼 제조업 기반들이 미국 쪽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도 대중 투자를 규제를 하고 그 대신에 미국, 뭐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데 투자를 막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에 금리에 따른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다운톤으로 가는 거는 예년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아마도 계속해서 실업률도 고용도 완전 고용, 개인 임금 수준도 별로 낮아지지 않고, 그리고 PPI 이게 별로 낮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CPI만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 유가를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올랐잖아요. 70불대 있다가 80불대로 올랐다가 어젯밤에 조금 떨어졌는데, 어찌됐든 유가 레벨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고, 저는 그거는 미국에서 시장이 항상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4를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막 그분들도 공부 억수로 열심히 할 거거든. 해보니까 이게 고용도 좋아, 투자도 좋아, 소비도 좋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걸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침체예요. 이게,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문에 중국의 위구이 위안 그 회사, 부동산 개발 회사, 그 회사에 부실화되고 부도날지 모르는, 그 부도나는 최초에 판단하는 날은 언제 만기가 돌아오냐면 9월 2일이에요. 지금 한참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뭐, 일단 이자 지급은 중단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제2의 리만 사태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신문이 잘못 보도하는 거예요. 리만 사태랑은 엄청 틀려요. 리만 사태는 모기지 채권을 파생으로 엮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 선진화된 금융기관들,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미국에 있는 그 월가, 뭐 다 전부 다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터지면 연속적으로 내간이 돼가 빵빵빵빵빵 다 터지는 거니까 그거는 금융 시스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이벤트였고, 이번에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렇게 부실해 가는 거는 금융 쪽으로 전이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 개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을 선진국 어떤 나라, 서구의 나라들이 그걸 편입해 있다거나 그러지 않거든. 이건 중국 자체 내의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이게 뭐 그 제2의 리만 사태라는 이런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도 어제 미국 시장 내린 거는 중국 이슈도 있지만 FOMC 의사록 공개가 더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막 밤새 뉴스를 그렇게 떠들어 놓으니까 아침 시가에 다 갖다 들고 팬 거야. 야, 이거 제2의 리만이다. 주가 지수 막 엄청 내리겠다. 그래서 아침에 한때는 막 주가 지수가 2,500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게 언론들이 이거 잘못 쓰는 거다. 본질이 다르잖아요. 파생으로 막 연쇄적으로 쭈루루루 연결돼 있는 거랑 이건 중국 영내에 있는 부동산 금융이 좀 망가질 거고, 그다음 중국 부동산이 계속해서 침체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 병으로 치면 리만 사태가 뭐 심근경색 같은 거였어요. 그냥 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였고, 중국 부동산 문제 요거는 만성 당뇨병, 만성 간염, 이런 정도인 거예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계속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시장에도 보면 중국하고 관련 있는 그 주가들은 오가 들어도 낙폭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든 연결고리가 부동산은 누가 사나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중국도 우리랑 인구 구조가 비슷해요. 옛날에는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달 항아리, 이조백달 달 항아리처럼 생기고, 조금 있으면 이제 고려청자 매병처럼 이렇게 생겨요. 위에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막 집을 많이 사야 되는데 실업률이 무지 높아요. 청년 실업률이 21.3%고, 그럼 실업률은 왜 높을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는 또 왜 없을까요? 수출이 잘 안 돼요. 최근 발표된 중국 수출을 보면 전년 대비 13.4%인가 얼마가 줄었대요. 13.4% 줄었는데 대러시아 수출만 73%가 늘고 나머지 수출은 다 줄어들었어. 그럼 또 왜 수출은 줄었을까요? 이 미중 갈등,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푸틴도 장기 집권하고, 시진핑 주석도 장기 집권하고, 김정은도 장기 집권하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권력 체계에 대해서 서구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구나 1인이기 때니까 자연인 한 명은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시스템 여러 위원회 조직으로, 예를 들어 여기 우리 학급에서도 무슨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할 때, 어떤 학급에 있는 일을 정할 때 전체 학급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랑 그냥 여기 짱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휘어잡아 가지고 야, 여기는 무조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러면 그 짱 먹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견제할 길이 없는 거잖아. 또 그도 사람인지라 그 짱 먹는 분도 완전히 엉뚱한 결정을 할 위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나라가 짱 먹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은 누가 장기 집권하고, 그거는 미국의 이해관계나 서구의 이해관계랑 관련이 없는데, 러시아하고 중국 여기는 핵이 있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됐고, 그 결과 중국의 투자도 줄어들고 대중 투자가 줄어들었어요.
FDI 투자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원래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데이터 나온 게. 뭐, 그 숫자가 뭐 800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전년 대비해서 90%가 줄어든 거예요. 투자 주니까 중국 내에서 뭘 공장 짓고 뭐 이렇게 사람을 고용할 그 자본력이 취약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수출마저 줄어드니까, 중국 물건을 덜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문학적인 원인이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럼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어떻게 막아주면 되지 않냐. 안 그래요.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 대 부채 비율이 283%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다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부동산이 잘 돼야 정부의 재정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특정 어떤 성 단위로 내려가면 재정 수입의 50% 이상이 어떤 주는 54%, 어떤 주는 뭐 40 몇 프로, 하여튼 거의 뭐 평균적으로 30 이상은 확실한 것 같고 토지 사용권 팔아서 정부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토지 사용권이냐? 중국은 그 공산주의 재산 그 국가잖아요. 모든 국가의 땅은 국가 거예요. 중국 영토 안에 있는 거는.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는 해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해 주는데 거기는 40년짜리 사용권을 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위고위 위안 그 회사에다가 일단 사용권을 받고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돈이 정부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고위 위안이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야? 지어가지고 이게 분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으로 수출 안 되고 투자 줄어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 줄어들고 일자리 줄어드니까 국민들은 중국의 저축률이 무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소비를 안 하고 저축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A, B, C, D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 게 다 팔려야 이걸 가지고 여기 거 공사 또 하고 또 해가 또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팔리게 되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엮여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을 수단이 있느냐? 일단 당장 급한 거는 부도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재정이 있느냐? 지금부터 2년 전에 헝다라고 또 문제가 됐을 때가 있어요. 걔보다 이게 훨씬 더 커. 위고위 위안이. 위고위 위안이 중국의 국영기업이에요. 헝다보다 몇 배나 더 크다고.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만성 간염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뇌관이 터져서 예를 들어 9월 2일 날 설령 부도가 났다고 쳐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막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리만처럼 쭈루룩 연결 지어가지고 금융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의 금융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부동산 신탁회사들, 뭐 리츠 채권 갖고 있는 데들, 뭐 이런 데들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다만 리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리만급의 공포는 아니기 때문에 리만 때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내 집도 불타고 있었고 시스템적으로 이번에는 펀더멘탈이 전이는 돼요.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반도체 수출도 줄고 화학이나 철강이 중국이 100% 생산하니까 작업하고 있으니까 역내로 나올 수 있고 그러지만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도 같이 불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한 정도의 공포? 이걸 느끼지는 않아도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만성 간염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게 그 소진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때문에 시장이 요즘
혼란스러워해요. 혼란스러워하는데 우리 학생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만은 아니에요. 리만 아니라고. 리만급이라 생각하고 허겁지겁 뒤도 안 돌아보고 호가가 어떻게 됐든 들고 패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만이 아니라면 종목별로 옥석 가르기도 당연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져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들은 화학이나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이제 범용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은 오후가 들어도 계속해서 매물을 계속해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또 반짝반짝 돌아나요. 금융주들은 안 내렸어요. 이게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금융이 우리 몸에 흐르는 피 같은 거잖아요. 리만 사태 때는 그 피가 말라가는 거였다고. 심근경색으로 피가 안 돈다고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번은 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죠. 중국 내에는 관련이 일부 있어.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 꼭 그 차이를 알고 너무 과한 공포도 안 맞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왕지사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요, 뭐부터 들고 패야 될까요? 우리 해정 컴퍼니 CEO신 우리 회장님, 시장이 안 좋아 지금. 안 좋아.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이 내리는 게 뭘까요? 스몰캡. 스몰캡. 그러니까 베타 큰 종목,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하고 관련된 이 주식들을 막 매다 꽂을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가만히 이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연못을 한번 상상해서 떠올려 보시면, 연못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폴, 이렇게 못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물이 차 있다가 물이 말라. 그럼 맨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은 물이 빠져나가도 가운데는 오랫동안 물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주변부부터 말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주변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제일 핵심 주식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은 안 건드려도 돼.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시장 리스크가 생기면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주변주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칩은 내비두고, 또 왜 내비둬야 되냐면 나중에 시장이 돌아설 때요, 블루칩부터 먼저 돌아요. 자, 그래서 시황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팔 조씩 안 팔 조씩 골라가지고 팔아야지 금융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쫄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